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을 저희가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촉법소년이 파출소에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경찰에게 발길질을 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는데요. 이렇게 10대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춰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 촉법소년 관련해서는 교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연령을 낮추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이 내용 중립기어 받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졌어요. 네네. 선배 보셨나요? 예, 저도 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 구독자분들께 영상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수갑을 찬 채 서 있는 앳된 얼굴의 소년. 영상을 찍는 사람을 쳐다보며 욕설을 내뱉습니다. 경찰관이 진정시키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맘대로 되지 않자 한술 더 뜹니다. 급기야 경찰관에게 발길질까지 하지만 경찰관은 그저 달래기만 합니다. 네, 이 영상 보셨는데 좀 당시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선배. 네, 이게 지난달 17일이죠. 지난달 17일에 이제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 관내에 있는 파출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만 13세 이 분이 택시 네. 요금을 내지 않아서 이제 그 임의동행으로 파출소에 왔는데, 여기서 이제 수갑이 이제 채워진 상태에서 이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이제 발길질을 하는 영상이 그 SNS에 이제 유포가 됐습니다. 2개의 영상 정도가 유포가 됐고,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좀 퍼지면서 좀 논란이 됐었죠. 현장음 들어보면은 경찰한테 맞짱 까자라고 하면서 욕도 막 하고요. 네, 발길질을 하는데 이제 경찰분도 참 어이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그냥 지켜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딱히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 학생도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만 받고 풀려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찰관이 폭행당할 경우에는 사실은 대응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도 뭐 이렇게 좀 더 강한 대응이 허용되긴 하나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수갑도 채워져 있는 상태고 이렇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대응을 할 수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진압하기에도 사실은 좀 이제 무리하지 않았나? 부담이 있었을 것 무대응이 같은데. 최선이다. 이 경찰의 입장이 그렇게 되어 있고 뭐 그게 최선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누리꾼들 이제 뭐 댓글 이런 것도 살펴보니까 진짜 말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댓글들도 갑자기 분노가 이렇게 막 올라오시는 모양인데. 강재님께서 저거 학생 부모 엄마가 영상 찍어서 공개하는 건 아동학대다라고 하면서 고소했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듯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원본 영상에는 사실 그 얼굴이 이제 이렇게 잘 가려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노출이 돼서 안 된 상태로. 사실은 뭐 조금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네, 다들 격한 반응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적인 통념상, 관념상, 그다음 우리 국민 정서상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어른을 상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우리 사회에 촉법소년 관련해서 연령을 낮춰야 된다 이런 논의가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닙니다. 촉법소년 관련 범죄도 심심치 않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게임을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고모를 살해하는 사건도 벌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2달 전이죠. 3월 달에 이제 서울 용산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주택에서 고모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이제 숨지게 한 중학생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촉법소년이라서 어쨌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기는 했고 이 소년이 발달장애가 있었다라고 뭐 후속으로 약간 보도가 됐었는데 어쨌든 이걸로 해서 이제 촉법소년 그 정책 제도 자체에 대한 것들이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촉법소년이 흉포화되고 있고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법무부 등에서 뭐 관련 자료가 나왔다면서요? 네, 이게 지난해에 이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놓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거기서 나온 근거 중에 하나가 최근 5년간 촉법소년의 법원 접수 건수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발행한 법원 통계 월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2018년도에 9,051건 연간 9,051건 촉법소년의 사건이 접수가 됐었는데 네. 그게 점차 늘어서 2022년 지난해에는 16,836건으로 네. 늘었다. 이런 이 자료를 내놨고요. 올해도 2월까지 이제 3,188건이 접수가 돼서 지난해에 비해서 이미 40% 정도 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네. 앞선 사건, 아까 말씀드린 사건도 그렇고 뭐 자료도 저희가 좀 찾아보고 뭐 전현직 법조인들하고도 저희가 통화를 많이 해봤지만 네. 이게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촉법소년 이렇게 되고 있으니 뭔가 무조건 낮춰야 된다 네.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기에는 네. 사실은 조금 다양하게 고려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법무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말 그대로 한 살 낮추자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만 14세 미만만 해당이 되는데 그걸 13세로 한 살 낮추자. 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그 종합대책이 쫙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네. 미성년자 연령을 한 살 낮추자. 네. 예. 그런 근데 이야기. 이게 뭐 추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지난해 말에 국회에 제출을 했고 지금 아직 국회에 있는데 대법원에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네. 사실은 국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의견이 사실 다 갈리는 문제들이라서 그쵸. 예. 뭐 여러 의견들이 아직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혜님께서 이제 연령을 점점 내리기 시작하면은 유아까지 가게 됩니다. 촉법 유아 나올지도라고 하셨어요. 뭐 그런 의견도 실제로 반대하는 네. 쪽에서는 있어요. 이렇게 만 14세로 해서 한 살 낮춰야 되는 그 이유가 만 13세에서 14세 사이에 범죄 그 강력범죄나 이런 게 많다 이런 게 근거라면 네. 한 살 낮추면 만 12세가 더 높아진다. 그쵸, 똑같이 그쵸. 계속 반복될 예. 것이다. 이런 의견 사실을 반대 측에서는 계속 내고 있어서 뭐 네. 약간 좀 우습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예찬님께서는 처벌한다고 할 때 청소년들에게 무슨 처벌을 내릴 건지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이거 관련해서 이제 소년보호 처분 뭐 1호부터 10호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시설에서 이제 뭐 머물게 되는 그런 처분을 받은 학생을 취재를 하러 가서 그 시설을 직접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 아, 직접? 네, 직접 그 시설 네네네. 여수까지 가서 아이고, 네, 네네네. 살펴봤었는데 그 시설에서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 하는 게 컴퓨터더라고요. 거기 간이 PC방 같은 게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서 그냥 컴퓨터 하고 TV 보거나 이제 그 또래끼리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다른 범죄를 배워서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네.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저는 그 당시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하는 측에서 또 하는 얘기가 이 연령만 낮추는 게 대사가 아니고 네네. 거기에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제대로 네,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수용 시설이나 이런 것도 좀 더 그 연구 뭐 더 해야 된다. 예. 그 법무부 대책에 포함이 돼 있긴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1번은 이제 그 미성년자 연령을 한 살 낮춘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이 반대 의견을 냈는데 대법원은 이제 만 13세 소년이 형사 책임을 갖출 능력이 있다라고 단정짓기가 어렵고 네네.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네.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뭐 이런 기관들에서도 그 낙인 효과나 부정적인 낙인 효과들이 우려가 된다. 이러면서 좀 반대한다는 의견을 그 당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선배 뭐 주변에 뭐 수사기관 종사자분들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도 주목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뭐 예를 들면 미디어에 보도되는 촉법소년들의 범죄 행위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극단적이고 뭐 이렇게 뭐 강력 범죄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뭔가 영상으로 촬영이 돼서 뭔가 이렇게 유포가 되거나 이런 경우처럼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뭐 그 재판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변호를 해보거나 하다 보면 그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아직 보살핌을 받아야 될 나이인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뭐 또 이제 그런 기사로 다루어지는 언론의 미디어에 다뤄지는 것들보다는 더 많은 어떤 배경 또 그런 다수들이 뒤에 있어서 쉽게 연령을 딱 낮추자고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촉법소년이라고 아예 뭐 처벌을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다른 분들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 촉법소년들이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까불면서 하는 말이 나는 촉법소년이 나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네.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을 안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지. 소년법에 의해서 만 10세 이상인 소년들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 2년 보호처분이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최대 2년까지 이제 소년원에서 보호를 하게 되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비해서는 좀 어떤 미미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혹시 뭐 같이 구독자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제3의 의견 같은 것도 좀 있으실까요? 지금 현직 이제 변호사분들하고 얘기하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은 경찰, 검찰을 다 하고 지금 변호사를 하시는 분이라 사실은 약간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그쵸. 접하셨을 분인데, 이분의 그 이야기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살 낮춘다고 해서 일단 현장에서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14세 지금 이후도 대부분 보호처분을 받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경로는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법원 소년부를 통해서 그 송치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만 13세에 있고 만 14세에 있는 애들한테 형사처벌을 만약에 한다. 근데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고 만약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치면 이 친구들이 뭐 벌금형을 받을 것인데, 성인도 아니고 미성년자인 친구들한테 벌금형을 준다는 게 과연 이게 이 아이들을 개선시킨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냐, 이런 거에 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설명도 좀 있으시고, 결론은 소년법, 아까 말씀드렸던 소년법을 개정을 좀 해서 지금 최대 2년으로 되어 있는 소년원에서의 보호 기간을 더 늘리거나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제3의 방안이 적절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호통판사 이렇게 해서 유명해지신 저 천종호 대구지방법원 판사도 지난해에 이 논란이 나왔을 때 지속적으로 얘기하신 게, 그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대신에 소년원에 송치해서 보호하는 기간을 최대 7년으로 늘리자, 이런 이제 제안을 하신 적이 있고, 아니면은 하향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시설을 뭐 확장하거나 좀 더 그 인권 관련 환경들을 좀 개선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마침 읽고 있던 책에 이제 그 소년법정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셨던 판사님 관련 책이었는데, 거기 나온 내용 중에 이렇게 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온 게 있는데, 그 소년부 판사로서 내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주려고 했던 것은 다름 아닌 환대라는 사실을, 정확히는 환대받은 기억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인간의 최소한의 조건은 서로 환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이런 사건을 다루시고 소년법정에 오는 아이들을 마주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만큼 아이들한테는 처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화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촉법소년들 범죄를 접하면 기본적으로는 되게 약간 화가 날 때도 있고, 되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럴 때도 있잖아요.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어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냐는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약간 화가 나고, 아이고 저런 일이 이런 약간 괘씸한 약간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거고 그 마음은 그 마음이고, 이제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는 좀 더 고민을 해서 해야 되고, 일단 중요한 건 촉법소년이 처벌 안 받는다라는 건 아니다. 거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촉법소년도 처벌받는다.